요즘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기 전에 상담하고, 사기 전에 상담하는, 선상담 후 결과를 보는 고품격 종목 상담 프로그램 선상클럽의 이상로입니다. 반갑습니다. 브레이멘토스의 황민영입니다. 네. 자, 황민영 멘토님. 네. 비밀 변기시던데요. 비밀 변기가 아니고 변기죠. 네. 변기시던데. 변기입니다. 네. 예. 자, 그렇습니다. 자, 지금 시장의 분위기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오늘 시장 간단하게 한마디로 말씀드린다면 전반적으로 오늘 상승세 유지 쪽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 좋습니다. 자, 상승에 대한 부분 탄력 있게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고, 다우 증시는 다시 한 번 더 신고가를 찍고 내려오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별다른 이슈는 없었고요. 자, FOMC 회의로 공개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신고가를 갔다 그리고 좀 더 내려왔다는 것은 그만큼 시장의 유동성이 확대가 되어 있는 시점이라는 게 되겠죠. 그리고 우리나라의 이런 탄력 있는 모습 자체는 바로 중국 신흥시장에서의 유동성 유입 자체가 지금 긍정적으로 나타나고 있고, 거기에 중국의 소비 확대로 인한 우리나라 기업들의 수혜가 좀 더 예상이 되기 때문에 개별적인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보시는 게 맞겠죠. 자, 그러면 지금까지는 탄력 있게 종목군들이 움직이고 있다면 우리가 수익을 내기 위해서는 또다시 한 번 더 튈 수 있는 종목, 다시 한 번 시세를 낼 수 있는 종목군을 미리 선매집하는 부분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자, 여러분들은 어떤 종목을 가지고 계십니까? 그 종목군이 시세를 내고 있는 종목입니까? 아니면 기다리고 계시는 종목입니까? 아니면 빠지고 있는 종목입니까? 자, 빠지고 있는 종목이라면 과감하게 교체를 하실 필요가 있는 게 지금의 시장이고, 시세를 내고 있는 종목이면 매도할 자리를 고민해 보셔야 되는 게 지금 시장의 분위기고, 만약에 매집을 하고 있는 권역이라면 곧 시세를 낼 것이라는 기대감에 여행을 갔다 오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식 맨날 본다고 수익 나는 거 아니죠? 자, 그만큼 어떤 종목을 어떤 포인트에 내가 골랐느냐에 따라서 시세는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오늘도 힘차게 수익을 내시는 하루가 되시길 바라겠고요. 하루뿐만이 아니라 1년 그리고 10년 동안 꾸준히 수익이 날 수 있는 그런 종목을 선택하는 눈을 가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코스피는 현재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황민영 멘토를 통해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스피 시장부터 오늘 점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코스피 시장 상승세가 지금 나타나고 있는 가운데서 0.5% 정도의 상승 흐름이죠. 2131.44포인트에서 현재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어떤 수급 주체가 주가를 끌어올리고 있는지 수급 확인해 보겠습니다. 역시 외국인이죠. 외국인들이 553억 원의 순매수가 들어오고 있고요. 기관들은 현재 보수적인 관점에서 278억 원 정도의 매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역시 주가가 올라갈 때는 개인들의 매도죠. 185억 원 정도의 매도세가 현재 연출되고 있습니다. 코스피 시장 현재 사흘째 상승세가 지금 나타나고 있는데, 역시 이제 주가를 끌어올리는 강력한 힘은 외국인 쪽의 수급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 어떤 흐름들 보여주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죠. 자, 삼성전자 전반적으로 빨간색이네요. 1.7% 정도의 강한 상승세, 136만 1,000원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요. 자, 역시 현대차도 역시 오늘 빨간불입니다. 0.92% 상승세, SK하이닉스 1.1%대 역시 반등세가 나타나고 있고요. 한국전력 그리고 아모레퍼시픽까지 현재 1% 미만의 강세권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자, 다음 종목들 확인해 보죠. 자, 다음에 삼성생명 최근 들어서 급반등이 한번 나왔었는데, 역시 이제 블록들에 대한 우려감인가요? 1.29% 정도 오늘은 약세권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요. 현대모비스, 현대차가 오늘 가면서 현대모비스도 1.3% 정도 끌고 가고 있는 모습. 그리고 포스코는 현재 보합권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제일모직은 현재 0.9%대 좀 약하지만 그래도 강한 상승 분위기는 좀 탐구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자, 다음 종목들도 역시 이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이어서 네이버입니다.
강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소폭 반등이죠. 0.64% 정도의 상승세 지금 나타나고 있고요. 삼성 SDS 올라가는 시장이지만 역시 이제 빠지는 종목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0.37% 정도대 역시 악세권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신한지주 0.8% 그리고 SK텔레콤 역시 강하진 않아요. 0.4% 정도 상승세고요. 역시 현대차, 기아차까지 기아차는 1.4% 정도 역시 강세 분위기가 나타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자, 오늘 시장 안에서 역시 이제 특징적인 부분이 있는데요. 먼저 증권주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증권주 전반적으로 오늘 좀 빨간불이 켜고 있는 모습입니다. 시장이 올라가면서 증권주도 역시 같이 끌고 가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요. 증권주 역시 지수가 올라가면서 이제 같이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고, 그 다음에 증시 활성화를 위한 그 대책이 6월 15일부터죠. 변동폭이 이제 30%로 확대가 되면서 증시에 대한 어떤 자금 유입이 좀 활발하게 진행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지금 현재 증권주에 반영이 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뭐 증권주 지금 현재 뭐 개인 투자자분들도 사실 이번에 변동폭이 확대가 된다면 투자를 좀 고려를 해볼 것이다라고 또는 이제 뭐 우려스러운 목소리가 좀 많이 나오고 있는데, 과연 증권주가 이번에 올라가는 것이 과연 합당할지 여부에 대해서는 앞으로 조금 더 확인이 필요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기대감으로 오늘 한번 올라갔지만 결국은 개인들의 그 자금 자체가 조금 많이 활성화되는 그런 계기가 마련되지 않는다면 증권주는 오늘 뭐 단기적인 그 반등 정도에 그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증권주에 대해서는 보유하고 계신 분들만 일단 보유 전략 말씀드리겠고요. 자, 특징주 한 종목이 또 있죠. GS건설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일단 GS건설 현재 1.3% 정도 좀 약세권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 시초가가 좀 많이 밀려서 출발했어요. 시초가는 1.98% 하락으로 출발해서 최저점은 3% 정도대 지금 하락세가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건설주 안에서 GS건설이 유독 이제 약세를 보이고 있는 이유는요. 공사 계약이 해지됐다는 그 소식 때문에 주가가 또 밀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국내 쪽에서 건설 경기는 좋아지고 있긴 하지만 그래도 해외 쪽, 특히 중동 지역 쪽에서의 건설 수주가 아직 사실상 지금 어느 정도의 수주 지연이나 또는 취소가 좀 진행될 수 있는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건설주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의 옥석 가리기가 필요한 시기가 아닐까 생각이 들고요. 지금 제가 이제 특징주로 분류를 하진 않았지만 제약업종도 지금 강하기 때문에 제약업종 한 번만 확인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면은 제약주 중에서는 녹십자와 유한양행, 그 다음에 LG생명과학, 한미사이언스, 동아소시홀딩스, 그 외에도 역시 이제 대웅제약, 종근당 이런 종목들이 오늘 강한 시세를 분출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지금 보면 역시 이제 뭐 시장 안에서 좀 가장 강한 흐름들 안에서 제약주가 최근 들어서 많은 탄력을 받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요. 그 안에서 특징주로서 지금 뭐 차트 보면 잠깐 이제 종근당과 대웅 제약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종근당 최근 들어서 주가 흐름이 좀 강하게 시세가 분출되고 있는데요. 종근당 역시 이제 과거에 제가 이제 계속해서 추천드리고 강조드렸던 종목 중에 하나였죠. 종근당의 경우에는 종근당의 자회사죠. 자회사의 경보제약에 대한 상장 소식이 올해 7월에서 8월 달에 지금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상장에 대한 어떤 모멘텀을 또 강하게 받을 수 있는 그런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종근당하고 제가 대웅제약을 말씀드린 건 이제 보톡스라는 어떤 공통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지금 종근당의 경우에는 보툴렉스라는 그 제품이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거의 이제 메디톡스의 메디톡신을 제치고 1위로 이제 점유율이 올라선 상황이고요. 올해 같은 경우 역시 이슈가 꾸준하게 남아있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는 접근하실 때는 한 8만 원 정도 위에서 한번 눌림목이 좀 나와준다면 그 안에서는 접근 정도가 좀 가능하겠다라고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 가지 종목 더 대웅제약에 대해서 말씀드리죠. 어제 좀 강하게 올라가면서 상한가 한번 올라갔다가 오늘 추가적으로 오늘 9% 정도 강세가 나오고 있는데 역시 최근에 계속해서 강조드렸던 종목입니다. 그리고 방송에서 계속해서 또 추천을 드렸던 그런 종목들이었죠. 대웅제약 현재 시점에서는 그냥 따라붙기보다는 한번 눌림목 정도 자리 역시 8만 원 정도 구간대에서 눌림목이 나오게 된다면 그 자리 부분에서는 역시 매수 접근 전략은 유효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그러면 이어서 코스닥 한번 확인해 보실 텐데요. 코스닥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수는요. 자, 현재 몇 포인트입니까? 10포인트 나타내고 있는 상황이고요. 4.19포인트가 상승을 했습니다. 0.5%가 상승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자, 수급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자, 외국인이 186억 원의 매수세, 그리고 개인이 91억 원의 매도세, 그리고 지금 기관이 83억 원의 매도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외국인이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의 매수를 가담하고 있다는 부분이 지수에도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어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 보실 건데요.
자, 셀트리온이 오늘 2.1%대 하락하고 있는 가운데 다음카카오가 오늘 3.6%대 상승하고 있습니다. 김기사 앱을 개발한 바로 럭앤러를 인수를 한다라는 소식이었죠. 630억 원의 돈을 투입을 해서 인수한다는 소식이었고, 자, 메디톡스가 3.9%대 강세 나타내고 있는 상황이고요. 파라다이스가 0.7% 강보권 움직임 유지하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그림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삼성일엔에서 0.5%대 약세 나타내고 있고요. 자, 코미팜이 6.9%대 상당한 급등 양상이 나타나고 있는 CJ홈쇼핑 여전히 하락하면서 3.1%대 하락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특징 종목군 한번 같이 보실 건데요. 자, 파티게임즈부터 한번 같이 볼게요. 파티게임즈. 자, 45,500원, 2,400원이 다시 한번 올라가는 모습이고 오늘 5.5%가 상승하고 있습니다. 차트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차트 한번 같이 보시면요. 자, 일단은 하단 권역 자체, 이 가격 권역을 중심으로 해서 지지를 다시 한번 더 받고 올라가는 모습이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자리 자체가 지금은 뭐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맥점 자리입니다. 그러면 지금 뉴스가 꾸준히 나타나는 게 뭡니까? 바로 신작 게임에 대한 부분이고, 파티 게임즈 같은 경우에는 지분의 목적적인 부분을 봤을 때 바로 텐센트의 관계사가 지금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지분에 대한 변동도 우리가 꼭 체크를 하시면서 보시면 좀 더 좋은 결과가 있지 않겠나,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다음 종목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특징 종목인데요. KC텍 떴네요. KC텍이 오늘 14,500원으로 다시 한 번 더 신고가를 가고 있는 상황이죠. 3.9%가 다시 한 번 더 올라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KC텍도 차트 한번 같이 보시겠고요. 자, 반도체 그 장비주들, 디스플레이 장비주들 자체가 지금 이슈화가 되면서 올라가는데, KC텍 같은 경우에 중국 쪽에서의 매출이 크게 발생하면서 주가가 다시 한 번 더 신고가로 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신고가 달성이 된 모습이고요. 쉬지 않고 달려가고 있습니다. 자, 이런 종목 지금 살 수 없습니다. 그럼 언제 사야 됩니까? 바로 하단 권역에서 시세가 분출되기 전에 바로 매집할 때 매수를 했었어야 된다는 거죠. 자, 지금은 반영이 되고 있는 구간, 자, 수익 축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코스닥 정리하도록 하겠고요. 대웅제약 사셨습니까? 네, 샀습니다. 참, 뭐 혼자 또 흥세하고 계시는데, 뭐 강연의 추천주였다고 그래 들었습니다. 네, 강연에도 많이 다니면서 많이 추천을 드렸던 종목이었죠. 아마 오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뭐 10%? 어떤 말씀이시죠? 네, 비중이. 아유, 대형주인데 10% 비중 들어가겠습니까? 그래요. 자, 그렇습니다. 뭐 대형주, 예, 아이고 참 대웅제약 이런 종목들 많이 갔죠. 자, 뭐 1년 농사 한 번만에 뭐 끝내는 그런 부분인데, 자, 그렇습니다. 종목에 대한 기회는 많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 종목군들을 이제 우리가 어떻게 요리하느냐, 그리고 지금 그 종목군들 내가 보유하고 있느냐, 아니면 그냥 보기만 보느냐, 그 차이도 있을 수 있겠고요. 그런 부분 다시 한번 꼭 기억을 하시고, 자, 우리는 그런 종목군들을 보유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리고 저희들과 함께 하시면 좀 더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는 것도 확신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문자 그리고 전화 상담, 전화번호 제가 고지를 해드릴 텐데요. 자, 문자는 013-3366-0110번으로 연락 주시면 되겠고요. 자, 전화는 023-5553-2611 둘 번으로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준비되셨습니까? 지금 바로 종목 상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이렇게 종목 상담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지금 10시 10여 분 지나고 있는 상황이고요. 코스닥, 코스피, 양시장이 지금 상승하고 있는 모습인데, 자, 이렇게 상승할 때는 또 파는 자리가 또 궁금해 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거고, 네. 뭐, 그런 대웅제약 같은 경우에도 팔아야 됩니까? 보유하셔야죠. 아, 그래요? 곧장 대답하시네요. 뭐, 그런 것도 궁금하실 수도 있고, 뭐, 또 빠지면 지금 자리에서 정리를 해야 되나, 볼 때는 좀 더 올라갈 것 같은데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자,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고민을 좀 더 해결해 드리고, 그리고 수익에 좀 더 근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들께 상담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첫 번째 종목은 어떤 종목 준비되어 있는지 지금 바로 화면을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종목은요. 하림홀딩스 매도해도 될까요? 하나 3번님이 문의하셨네요.
팔지 마세요에 대한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림홀딩스 한번 같이 볼게요. 자, 하림홀딩스가 이렇게 이제 빠져 있는 상황인데, 자, 이 시청자님이 지금 조금 걱정을 하시는 이유를 저는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매수가가 조금 높으셔서 그러신 것 같은데요. 그래요. 지금 자리에서는 파는 자리가 아니라, 차라리 이런 자리에서는 추가 매수를 해야 되는 자리입니다, 사실은. 자, 우리가 이 하림홀딩스를 한번 같이 보실 건데, 하림홀딩스, 하림그룹의 지주사입니다. 맞죠? 그럼 거기 안에서 뭐, 6개, 우리가 얘기하는 가금류, 그리고 가축도 있겠고, 가축은 이제 돼지, 소, 뭐 이런 걸 뜻하는 거고, 가금은 가금,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뭡니까, 닭, 오리, 이런 부분을 뜻하는 게 가금류죠. 자, 그러면 하림홀딩스 같은 경우는 거기에 대한 연결 실적이 나타날 수 있겠고, 비료에 대해서 연결 실적이 나타날 수 있고, 그리고 또 한 가지 더가 있죠. 뭡니까? 바로 얼마 전에 상장됐다는 NS홈쇼핑에 대한 부분이죠. NS홈쇼핑 한번 같이 볼게요. 자, NS, 뭡니까, 이거? NS, NS 쇼핑이죠, NS. 쇼핑인데, 제가 홈쇼핑을 칠 뻔했습니다. 자, 방송을 보던 버릇이 있어가지고요. 자, NS 쇼핑 같은 경우에도 지금 주가가 어때요? 신고가 부근으로 계속적으로 가고 있는 상황이죠. 자, 다른 홈쇼핑 관련주는 어땠습니까? 지금, CJ 쇼핑. 자, 주가가 오히려 빠지고 있는 상황이죠. 자, 하지만 왜 이 종목은 올라갈까? 이건 상장이 되고 지금 시장에 관심을 받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그럼 이 주가의 평가를 받을 수 있다. 자, 그럼 거기에 연결 실적으로 잡히는 하림홀딩스의 실적도 제가 볼 땐 나쁘지 않을 거예요. 당연히 좋게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1분기 실적이 좋았다면 2분기를 좀 더 기대할 수 있는 실적이 나타나지 않겠나라고 보는 게 맞고, 자, 그럼 지금의 주가 추이를 한번 본다면 차라리 지금 가격권력이 저는 매수에 대한 가격권력으로 대응을 하실 수 있는 자리입니다. 지금 뭐 그렇게 빨리 파시려고 생각을 하지 마시고, 시청자님이 너무 높은 가격에 사셨어요. 차라리 접근하시려면 이런 자리에서 접근을 하셔야 되는 게 맞아요. 제가 뭐 이런 자리에서 뭐 보면, 자, 한번 주가 추이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이 또 너무 자세히 가르쳐 드리면 또 지금 자리에 또 다 또 사시니까, 자, 요런 자리 되겠죠. 4,800원, 4,850원 요런 자리인데, 이제 4,895원이에요. 왜냐면 지금 팔고 나시면 내일부터 또다시 올라가기 시작해요. 시청자님. 참으시고, 요 종목, 어차피 긍정적인 실적이 나타나고, 그리고 지금 조금 문제가 되는 것은 단기적으로 신용 물량이 조금 들어왔던 것 밖에 없어요. 그러면 지금부터는 추가적인 상승 자체가 이루어질 수 있는 구간이라고 보시면서 좀 더 홀딩 하시는 관점으로 제가 제시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좀 더 들고 가시는 전략, 그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나 만약에 주가가 빠진다면 그때는 손절 가격은 4,700원, 4,700원 꼭 기억을 하시고요. 대신 1차적인 목표가는 6,600원까지 올라갈 수 있는 가격권력, 그렇게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요. 여러분, 이거를 시청하고 계시는 시청자 여러분이 이 종목을 사라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저는 종목 상담을 해드렸던 거예요. 그걸 다시 한번 꼭 기억을 하시고요. 자, 이걸 사게 되면 또, 이 종목 상담을 했던 시청자님이, 그렇죠. 자, 그걸 다시 한번 꼭 기억을 하시고, 자, 다음 종목은 어떤 종목이 있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종목은요, 한국콜마. 자, 한국콜마. 매도해도 될까요? 4968번님이 문의하셨네요. 3, 2, 1. 네, 제 의견 놉니다. 현재 보유하고 계신 가격대가 좋네요. 지금 52,000원 정도 가격대에서 보유하고 계시고요. 비중은 20%. 사실 비중이 조금 아쉽긴 하지만 그래도 큰 수익이 지금 나오고 있는 구간입니다. 시청자분 먼저 축하하다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고요. 일단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주가가 최근 들어서 이제 강한 시세를 받았고, 그 다음에 어느 정도의 그 조정 과정이 좀 예상이 돼서 아마 매도를 해야 되는지 요청을 하신 것 같습니다. 한국콜마의 경우에는 이제 그동안 사실 이제 성장세가 일어나고 있는 부분 자체가 이제 중국에 대한 그런 모멘텀이겠죠. 한국콜마는 지금 코스맥스보다는 중국 사업에 좀 늦게 진출했어요. 우리나라 쪽에서는 이제 ODM 쪽에서는 그래도 한국콜마가 시장 점유율 1위를 기록을 해 놓은 가운데서 중국 시장이 코스맥스보다 좀 늦게 진출하면서 어느 정도의 성장에 대한 어떤
어떤 우려감들이 좀 계속해서 이제 발생이 됐었습니다. 하지만 이후에 역시 빠르게 한국 쪽에서 국내 쪽에서 1위 업체이기 때문에 북경 콜마를 통해서 이제 중국 시장 점유율을 계속해서 확대시켜 나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매출이 큰 폭으로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단계입니다. 실적에 대한 부분들이 지금 반영이 되고 있는 단계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중국에 대한 어떤 수요 그리고 화장품에 대한 수요는 계속해서 꾸준히 발생이 될 겁니다. 다만 우려스러운 부분 중에 이제 한 가지는 아마 이제 시청자분께서도 이제 이런 내용들 때문에 이제 말씀하셨을 거예요. 지금 주가 단계에 또 많이 올랐기 때문에 주가라는 게 계속해서 올라가지만은 않습니다. 올라가면 어느 정도 일부 조정은 분명히 받게 되고요. 그 다음에 또 올라가게 되면 또 일부 조정을 계속해서 받게 됩니다. 그 전에 이제 최근 들어서 조정을 받을 때 강한 상승 흐름이 나오기 전에는 거의 한 달 정도의 그 조정이 나왔었죠. 그래서 이번에 주가 상승이 다시 한번 조정으로 이어지지 않을까라는 그런 분위기인데 성장성으로 본다면 사실 그리고 또 어느 정도 기간을 지금 많이 끌고 오셨기 때문에 기간 투자에 대해서는 조금 더 투자를 하신다면 더욱더 큰 수익은 가능하다라는 관점에서 봅니다. 따라서 현재 99,800원 정도의 가격대인데요. 현 시점에서는 보유 관점에서 말씀드리겠고요. 사실 목표가 정도 자리를 뭐 크게 지금 놓고 보기는 좀 어려워요. 하지만 지금 위쪽에서 10만 5천 원 정도 자리까지 이제 보이는데 목표 주가는 그래도 11만 원 내지는 12만 원 정도까지는 한 번 더 끌고 가시는 전략으로 일단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한국콜마는 현 시점에서는 매도가 아닌 보유 관점으로 전략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다음 종목 어떤 종목 있는지 지금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종목은요, 캐스텍 코리아 매도해도 될까요? 8392번님이 문의하셨네요. 3, 2, 1. 자, 팔지 마시라는 의견을 먼저 드리고, 자, 일전에도 이 종목을 이제 상담을 했던 기억이 나는데, 자, 요런 거는 이제 기억을 하는 이유가, 이제 이름이 신기하죠. 이름이 좀 기억하기도 쉽고, 그리고 요런 거는 이제 맥점 자리가 확실하게 딱 쉽게 드러나는 종목이기 때문에, 한번 얘기를 하면 이제 쉽게 잊혀지지 않습니다, 사실은. 요것도 이제 한번 보시면, 그때, 이제 요거는 이제 그 시청자님이, 어떤 그 분이 이제 아는 지인이라고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 분이 이제 상담을 하고, 그거를 또 TV로 본 다른 시청자분들이 지금 요 종목을 또 그때, 이상로 멘토가 좋다 했으니까 한번 사봐야지 해서 이제 샀다가, 높은 가격에 사기 때문에 물렸는 그런 케이스일 확률이 상당히 높아요. 자, 제 말이 맞죠, 시청자님? 네? 자, 지금 요 자리도 그때 방송에서도 요 자리를 제가 중요한 자리고 앞에 있는 요 봉에 대해서 제가 강조를 좀 해드렸을 거예요. 요 봉이 뭐냐면 이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이제 뭡니까? 깨질 수 없는 봉이죠. 자, 그럼 이 봉 자리를 이제 기준으로 해서 이제 우리가 주가를 보면 자, 요렇게 이제 지지가 이렇게 이루어지고 저번 지지가 이루어지고 다음에 이제 시세가 붙고 다음에 또다시 여기 이렇게 움직이는 건 뭐예요, 이거는? 이거는 바로 요 지지에 의한 반등이죠. 반등 타이밍이 또다시 한 번 더 나타나고. 그리고 지금 주가가 다시 한번 밀리는데, 자, 어때요? 지금 자리도 이제 마찬가지로 밑에 하단 권역이 아직까지 이제 매수 범위 안에 있는 사실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는 이제 밑에서 왜 이렇게 빠지냐면, 위에 이 자리가 지금 어때요? 또 이런 뭡니까 이거? 이런 자리죠. 또 투매가 완성된 자리이기 때문에 큰 박스권 안에 지금 놓여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이거를 한 번만에 돌파한다는 게 어렵죠. 그래서 제가 그때 시간이 좀 필요하다고 말씀드렸던 것도 여기에서 이제 또다시 이런 매집이 또 들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매집이. 그런데 주가가 매집 끝나면 이제 위로 이렇게 강하게 튀겠죠. 그게 언제? 환율 자체가 안정이 되고 자동차 종목군들이 같이 날아갈 때 타이밍을 맞춰가지고 크게 올릴 수 있겠죠. 하지만 지금 권역에서는 팔자리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저희 이제 매수 가격이 항상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자리에서는 오히려 추가 매수를 통해서 그 다음 시세가 또 올라오는 것을 지켜보셔야 되는 자리죠. 자, 1차적인 목표가 똑같죠. 8,900원, 8,800원 자리고 2차적인 목표가는 똑같이 만원, 11,000원 그 자리까지 올라올 수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 대응을 하시면 좀 더 좋은 투자를 하지 않겠나 그렇게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홀딩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종목도 이어서 한번 같이 보실 건데요. 다음 종목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은요. 예, S51. 자, 구도일 씨 회사죠. 자, 매도해도 될까요? 2140번님이 문의하셨네요. 3, 2, 1. 네, 제 의견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가격이 이제 매수가가 73,600원이세요. 지금 아쉬운 건 지금 가격대, 매수하신 가격대가 너무 높다라는 거겠죠. 오늘 SOE 주가는 3% 정도 지금 하락 중입니다. 그런데 이제 SOE 주가가 하락하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면, 역시 이제, 국제 유가죠. WTI가 3.6% 정도 지금 하락세가 지금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유가가 다시 한번, 하락 전환되지 않을까라는 우려감들이 결국은 정유주 쪽으로 지금 정유주의 이제 하락세로 이어지고 있는 모습인데요. 사실 지금 제가 지금 말씀을 좀 드려보면요, 지금 유가 자체가 지금 너무 많이 빠져 있는 상황이죠. 그리고 과거에도 유가가 올라갈 때 한번 뒤로 이제 가서 얘기를 해보면요. 유가 과거에 이제 올라갈 때도 그냥 계속해서 이제 올라가는 자리에서도 올라가지는 않았습니다. 과거에도 이제 유가 흐름을 보게 되면요. 바닥 찍고 나서 올렸다가 다시 한번 밑으로 좀 뺐습니다. 그죠? 빼고 나서 다시 한번 유가를 올리고, 이런 식으로 해서 계단식 상승 흐름이 나왔지, 유가가 단기에 그냥 쭉 올라서면서 이제, 바닥을 찍고 계속 올라갔던 건 아니라는 거겠죠. 이런 식으로 변동성이 발생되면서 유가는 올라갑니다. 이번에도 역시 마찬가지죠. 지난번과 거의 흐름이 좀 비슷한 흐름입니다. 유가 빠지고 나서 어느 정도 횡보름 나오고 나서 유가가 올라갔는데 여기서 살짝 꺾여 있는 흐름. 자, 여기서 하락으로 꺾여 내려올까요? 아니면 반등으로 다시 한번 상승으로 전환이 될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확인된 바는 없습니다. 하지만 유가는 이미 역사적으로 거의 최저점 정도 수준까지 한번 확인을 했고요. 그리고 나서 어느 정도의 반등이 지금 나오고 있는 그 과정 안에서 한번 꺾임이 나왔다고 해서 지금 정유주에 대한 업황 자체를 좀 부정적으로 볼 필요는 분명히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SOE 역시 이제 유가의 하락과 관련해서 오늘 이제 3% 정도 지금 하락세가 나오고 있는데, 유가가 지금 현재 하락으로 완전히 전환되기보다는 유가는 어느 정도의 그 상승 흐름을 예측을 해본다면, 현재 시점에서는 굳이 무리하게 매도를 할 필요는 분명히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그 다음에 유가는 이미 거의 역사적으로 거의 최저점 수준까지 와 있기 때문에, 지금 유가가 더 추가적으로 빠질 가능성보다는 유가가 상승할 가능성, 그리고 떨어질 폭보다는 올라갈 폭이 훨씬 더 높다라는 점을 우리가 항상 명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SOE, 그리고 정유업체의 경우에는, 이렇게 유가가 눌렸을 때, 그리고 주가가 이제 하락하는 구간에서 무리하게 지금 뭐 던지겠다라는 그런 관점보다는 현 시점에서 일단 좀 기간을 좀 투자를 하시고, 앞으로는 유가는 분명히 올라갈 거야 라는 확신을 가지시고 끌고 가시는 전략이 분명히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매수하신 가격이 103,600원이기 때문에 다소 이제 매수 가격 자체가 지금으로서 이제 추가적인 하락이 나오게 된다면 좀 부담스러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비중이 20%예요. 20%면 나중에 분명히 추가적으로 이제 매수 관점으로 볼 수 있는 자리가 분명히 나올 거예요. 따라서 그 자리 시점에서는 비중을 조금 더 확대시켜 준다면 지금 현재 주가에 대한 하락에 대한 부담감은 그 시점에서는 분명히 덜어낼 수 있을 겁니다. 따라서 SOE는 추후에 다시 한번 전화를 주시면 SOE에 대해서 다시 한번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현 시점에서는 보유 관점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자, 다음 종목 또 이어서 한번 같이 보실 건데요. 다음 종목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어보브 반도체 매도해도 될까요? 8278번님이 문의하셨네요. 3, 2, 1. 네, 예스. 똑같죠. 자, 실질적으로 뭐 제가 뭐 한 번 아닌 종목은 끝까지 아니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 어보 반도체도 제가 그 일전에 설명을 한번 드릴 때 시간이 오래 걸릴 것이다. 그리고 주가상에 그 탄력적인 부분은 조금 경미하다라는 말씀을 드렸던 이유도 똑같은 부분이었죠. 어보 반도체 이런 종목군들이 시세를 붙어서 올라가기 위해서는 뭔가 다른 뭔가가 필요합니다. 지금 어보 반도체가 하는 일이 뭐냐면 MCU 마이크로 컨트롤러 유니트예요. 그러면 거기 마이크로 컨트롤러 유니트를 가장 많이 생산을 해내고 있는 업체가 어딘지를 아셔야 돼요. 바로 일본에 있는 기업들입니다. 자, 일본에 있는 기업들이 더욱더 높은 기술력을 가지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국내에서는 유일한 게 바로 어보 반도체의 이 마이크로 컨트롤러 유니트예요. 자, 그러면 삼성전자가 객관적인 입장에서 어보 반도체에 대한 인공지능의 반도체를 쓸까요? 아니면 일본산 제품을 쓸까요?
냉정하게 생각을 한다면 오반도체 걸 안 쓰겠죠. 왜냐하면 오반도체는 지금 원화 때문에 비싸요. 하지만 엔화 덕분에 일본의 MCU 기업들은 상당히 저렴한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그러면 단가를 벌기 위해서는 어느 나라 제품을 써야 될까요? 예, 그럼 당연히 그쪽 제품을 써야겠죠. 그런 상황에서 지금 그냥 무작정 이거를 이제 기다린다는 게 조금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다는 거 의견을 드리는 거죠. 그러면 결국에는 그런 환율적인 얘기는 한 번도 나오지 않았지만 내면에 원래 주가라는 게 그래요. 항상 빠질 때 보면 뉴스는 안 나옵니다. 대신에 바닥권역에 가면 제가 말씀드렸던 뉴스들이 나오고 또다시 한 번 더 주가가 올라가서 고가권역에 가면 제가 말씀드렸던 호재 뉴스가 또 나오겠죠. 그럼 그 자리에서 우리는 정리를 하고 나오는 관점이죠. 왜 기관과 외국인의 움직임이 기관이 사고 있는데요. 외국인이 사고 있는데요. 왜 주가는 빠질까요? 걔네들이 뭐 눈에 보이는 부분으로 매매를 하지는 않습니다. 왜냐? 외국인도 기관도 개인 투자자들의 돈을 뺏어 먹어야지만 돈을 벌 수 있는 구조가 바로 주식시장입니다. 그러면 뭐 눈에 보이는 패를 얘네들은 보여주고 한다. 그게 말이 안 된다는 거죠. 자, 그럼 오반도체 마찬가지입니다. 사물인터넷이 계약기에 놓여있고 거기에서 상승을 한다. 그래서 오반도체 같이 올라갈 것이다. 자, 그것은 너무 개연성이 조금 떨어지는 이야기고 거기에 대해서 해결을 해야 되는 난제가 있다면 바로 그 부분 자체가 바로 엔화적인 부분이 첫 번째가 될 수 있고 그리고 두 번째는 아직까지 그 오반도체가 기술력만큼 보급이 확산되어 있지는 않다가 되겠죠. 그래서 그 부분 자체를 좀 더 명확하게 캐치를 하시고 다른 종목군을 한번 권해드리는 전략 그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요. 지금 손해가 조금 나으신 것 같은데 이게 조금 씁쓸합니다. 저를 너무 나쁘게 생각하지 마세요. 저는 포청천입니다. 여러분 딱 명확하게 말씀을 드려야지만 그게 더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다음 종목도 이어서 한번 같이 보실 건데요. 자, 다음 종목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LG전자. 자, 매도해도 될까요? 하나구 하나 3번님이 문의하셨네요. 3, 2, 1. 네, 제 의견은 이렇습니다. 지금 매수 하신 가격이 65,900원이신데요. LG전자 방송을 만약에 보셨다면 아마 LG전자는 그 전에 미리 다 매도를 하셨을 겁니다. 주가 이제 하락하기 전의 말씀이죠. 제가 LG전자, LG 디스플레이 계속해서 상담을 많이 진행했었는데 LG전자 역시도 계속 저는 매도 의견을 드리고 있죠. 자, LG전자는요, 지금 이제 보고서가 하나 나왔어요. 모 증권사에서 LG전자가 2분기부터 가파른 실적의 턴어라운드가 예상이 된다라는 보고서인데 글쎄요, 제가 생각했을 때 LG전자가 과연 2분기부터 실적이 과연 가파르게 회복될 수 있을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의아스러운 부분이 많습니다. 그리고 LG 디스플레이의 경우에도 지금 1분기의 실적이 좀 좋았습니다만 그리고 애플 쪽에 대한 어떤 이제 매출 비중에 따라서 실적이 좋아지는 부분도 있었지만 LG전자가 지금 내세우는 게 분명히 TV 쪽이거든요. 그리고 지금 핸드폰을 우리가 살 때, 이제 스마트폰을 살 때 고민을 합니다. 이 고민할 때 이제 우리가 고민하는 요소 중에는 LG전자의 그 G폰 자체는 별로 고민을 하지 않는다는 거죠. 즉 아이폰을 살지 또는 갤럭시 시리즈를 살지 이거에 대해서 고민을 하지 G폰을 살지에 대한 고민은 지금 사실 많이 하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마트폰의 사업 부분도 어느 정도의 시장 지배력을 행사하지 못하는 가운데서 주력으로 밀고 있는 그 TV 쪽에 대한 그 매출도 지금 중국 쪽에서는 좀 사실상 막혀 있는 그리고 어느 정도 성장이 좀 막혀있는 그런 가운데서 LG전자가 과연 어떤 쪽에서 실적 개선이 될 수 있을지 그 여부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좀 의문스러운 부분이 있고요. 물론 여름철에 대한 어떤 이제 제품에 대한 뭐 에어컨이라든지 냉방기죠. 이 제품에 대한 수요, 이 증가에 대한 부분들은 분명히 효과를 발휘할 수 있겠지만 그 외적인 부분, 즉 주력으로 밀고 있는 그 사업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의 그 실적 개선에 대한 실마리 자체가 보이지 않기 때문에 저는 LG전자에 대해서는 분명히 매도 의견을 계속해서 드리고 있습니다. 어떤 특별한 재료가 있지 않는 이상 LG전자는 쉽게 주가가 올라가기는 어려운 그런 구조이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는 LG전자는 매도 관점에서 보시고 다음에 좋은 종목으로 갈아타시는 게 훨씬 더 지금 시장에서는 훨씬 더 현명한 전략이 아닐까. 그래서 저는 LG전자는 매도 의견 역시 이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그래요. LG전자 요즘 지포 요즘 오늘 뭐 중국 쪽 얘기도 있더라고요. 거기 지포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저도 지포 디자인을 봤는데, 그 디자인을 혹시 보셨죠? 네, 저는 네. 만져봤습니다. 네,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생각했을 때 갤럭시 그 S6와 그다음에 아이폰 6에 대한 어떤 그 제품들하고 차별화를 놓고 본다면 특별하게 이제 차별화되어 있지 않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시각적인 부분에서 이제 사람들의 욕구를 자극시키기에는 사실 어느 정도 좀 부족한 부분이 있지 않을까. 네, 그렇게 생각을 듭니다. 그래요. 맞습니다. 물론 개인적인 주관일 수도 있겠지만요. 예. 뭐, 당연히 개인적인 주관이죠, 뭐. 네. 예. 뭐, 거기에 대해서 판단은 또 시청자분들이 하시는 거고. 자, 그렇습니다. 자, LG전자, 뭔가가 좀 필요한 단계죠. 자, 뭐, 일단, 다음 종목도 한번 상담을 해 보실 건데요. 자, 일단 전화 연결이 돼 있다니까요. 전화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네. 국순당 20도인데요. 국순당이요. 매수가가 얼마십니까? 8,400원입니다. 상담하셨죠? 예, 전에 한번 상담했는데, 예. 조금씩 올라오는데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목표가하고 손절가 좀 더 한번 듣고 싶어서요. 뭐, 저는 똑같아요, 어머니. 뭐, 한번, 제가 그때 매도에 대한 의견을 드렸지 않나요? 그래, 목표, 예. 반등 구간을 잡아드렸지 않습니까? 아닌가요? 그렇게 예. 말씀하셨는데. 예, 맞죠? 한번, 예, 예. 그 가격대도 어차피 이 가격대 아니었나요, 그때도? 예. 맞죠? 그럼 이 가격대 부딪히고 계속적으로 움직이는데, 제가 거기에 대해서 뭐 똑같은 말씀을 또 되풀이해서 드릴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 제가 그때도 이 가격이 왜 중요하냐 하면, 자, 어머님, 요렇게 한번 시세가 한번 이어졌던 부분에서는 여기에서 이제 있던 물량 자체가 자, 이게 주가가 이렇게 내려가면서 거래량이 줄었다가 갑자기 지금 다시 한번 늘어나잖아요. 여기까지는 이해가 되세요? 예. 예, 그러면 이 자리 자체가 지금 가격에 대한 변곡점이에요. 그러나 이런 자리를 지금 돌파하기 위해서는 뭔가가 이제 필요합니다. 그게 뭐 유수가 될 수도 있겠고 아니면 수급적인 거래량적인 측면도 될 수가 있어요. 근데 하물며 지금 요 자리 자체가 지금 저항 구간에 놓여 있는 상황인데 제가 볼 때는 이 자리에서 다시 한 번 더 걸리면 그때는 이익 실현을 조금은 물량을 좀 줄여서 빠져나오시는 전략이 맞아요. 그리고 다른 종목 선택을 하시는 게 맞고 이 종목을 공략을 하기 위해서는 어머니 지금 8,400원을 보유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지금 이 자리가 이미 뭐 고점 영역 안에 들어와 있는 상황이 아닙니까? 그러면 차라리 뭐 밑에서 가격 권역 자체를 잡아가지고 가시는 그 두 가지 방법밖에 없어요. 그러면 지금 자리에서는 뭐 어차피 위에 가격대에서는 우리가 비중을 줄이면서 나오시는 전략이 맞죠. 그런 7,800원 위에서는 무조건 비중을 조금 줄이시는 전략으로 대응을 하셔야 됩니다. 그거를 뭐 오늘 보면 이렇게 보이고 내일 보면 이렇게 보이고 한다고 해도 제가 전략을 항상 다르게 드리진 않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올라왔을 때도 7,800원이 단기적인 고점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도 그때도 이제 맞고 빠졌고 그리고 그때 맞춘 거잖아요. 그리고 이번에 또다시 올라오는데 이번에 두 번째 올라온다고 이번에는 어머님 좀 더 돌파할 확률이 있으니까요. 8,400원까지 한번 보세요라고 말씀을 드린 것 자체가 말의 모순이죠. 그거를 뭐 차트만 보고 제가 어머님한테 말씀을 드리진 않아요. 기업에 대한 판단을 했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주가 그래프 상에는 어떻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 기업의 가치는 이렇게 나오니까 그 가격 권역에서 뭔가가 유수가 있어야 되고 그런 부분까지도 생각을 하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뭐 제가 오늘은 7,800원, 내일은 좀 올랐다고 어머니 그럼 8,000원까지 보세요. 그렇게 말씀드리는 것 자체가 전문가가 아니죠, 어머니. 예? 전문가라면 본인이 봤던 기준에 대해서 그래프가 아닌 뭔가가 보는 게 있기 때문에 그 기준으로 말씀을 드릴 거 아니에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는 뭐 상담을 뭐 10번 하시든 20번 하시든 저는 항상 똑같은 말씀밖에 못 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곡순당 말고 다른 종목을 하신다면 또 거기에 대해서는 또 거기에 기업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드릴 거고 오해는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자, 다음 또 전화가 왔는데요. 다음 전화도 한번 받아보시죠. 네,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기 인터파크요. 인터파크 보유하고 계세요? 네. 자, 그럼 매수하신 가격이 얼마시죠? 21,700원이요. 21,700원이요? 전번에 네, 예.
이상록 멘트님이 네. 추천해주시고 손절가 나갔는데 네. 혼자 아는 사람은 그냥 가지고 있어도 된다 해서 그냥 가지고 있었거든요. 아, 네. 일단 보유하고 계신 비중이 얼마신가요? 한 20% 됩니다. 아, 20%요? 네. 자, 인터파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인터파크 그룹이 이제 인터파크하고 인터파크 홀딩스가 있죠? 그죠? 네. 인터파크라는 건 과거의 인터파크는 아니에요. 인터파크 INT가 인터파크로 바뀐 거고요. 원래 이제 인터파크였던 기업이 인터파크 홀딩스로 바뀐 겁니다. 그건 아시죠? 네. 네, 그래서 인터파크 INT가 바로 이제 인터파크이기 때문에 일단 여행 사업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제 한번 말씀을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사실 이제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공연이나 이제 여행 쪽에 대한 수요가 좀 많이 감소를 했었어요. 어쨌든 내수 침체에 대한 요인 자체가 공연 문화라든지 또는 이제 어찌 보면은 여행에 대한 수요가 감소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이유로 작용을 했고요. 그래서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실적이 전반적으로 어떤 큰 성장을 이뤄내지 못했지만 올해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여행에 대한 수요, 그 내수 소비에 대한 어떤 이제 수요가 조금씩 회복되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실적에 대한 부분은 걱정하실 필요는 분명히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인터파크는요 좋은 기업이에요. 네, 좋은 기업이고 지금 그래서 아마 이상우 멘토님께서 아마 추천을 드렸던 걸 거예요. 그래서 주가가 예상했던 대로 그냥 바로 올라가지는 못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가라는 게 우리가 어쩌면은 뭐 앞으로 앞날에 대해서 100% 알고 있다면 뭐 그건 바로 신이겠죠, 그죠? 근데 신도 주식을 잘 모른다고 얘기를 해요. 그만큼 주식시장은 앞날에 대해서 확실한 게 없습니다. 따라서 인터파크는 지금 현재 보유하고 계신 가격대가 21,700원이잖아요. 네, 수익 중이시니까요. 수익을 키우실 수 있는 자리가 지금 나온 거예요. 그래서 어찌 보면 전화위복이 된 거죠. 네, 그래서 22,500원 현재 구간대에서는 추가적인 반등을 예상하고 있고요. 목표가는 얼마 정도 제시를 해드릴 수 있냐면 바로 25,000원짜리를 일단 목표 주가로 제시해드릴 수 있으니까 25,000원 네, 목표 주가로 보유 끌고 가시는 전략으로 말씀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익 축하드립니다. 네, 수고하십시오. 네. 네. 어머니, 예, 성공 투자하세요. 예. 자, 냉정하시네요. 예, 수익 나쁘니까는 그냥 딱 끊어보시고. 예, 그래요. 자, 그렇습니다. 뭐, 함부로 종목을 추천드리지도 않고, 뭐, 그래요. 수익이시니까는, 그래, 수익 날 수 있는 종목을 또 추천해 드립니다. 잘하셨어요. 뭐, 앞으로, 뭐, 어떻게, 또 거기, 황미 멘토님 말씀하셨던 목표가 또 가면, 또 종목 상담 또 하시고, 뭐, 좋은 성과를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인데요. 다음 종목도, 전화가 와 있다네요. 네. 제가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보세요? 예, 여보세요? 예, 반갑습니다. 이상무입니다. 예, 예, 반갑습니다. 예, 어떤 종목 궁금하십니까? 예, 현대제철 들고 있습니다. 현대제철이요? 예, 예. 예, 선생님 그 매수가가 얼마세요? 10만 5천 원입니다. 10만 5천 원요? 예, 예. 비중은 혹시 어떻게 되십니까? 50%입니다. 50%요? 와, 예, 이거. 예. 야, 그 선생님이 진정한 남자입니다. 자, 이거를 10만 5천 원에 10만 5천 원이면 올해 들고 있었잖아요. 2012년부터 지금 들고 있었던 것 같은데 맞죠? 예, 예, 몇 년 됐습니다. 거의 뭐 주식을 거의 올림픽과 월드컵 주기로 하시는 것 같은데요. 지금 아니, 이거를 뭐, 예. 예. 이거 6만 원까지 내려가요. 어떻게 참으셨어요? 아니, 그래도 뭐 좀, 현대제철이 망하지는 않겠다. 기업이 네. 그렇게 생각하고 들고 있습니다. 그래요, 선생님. 예. 아유, 지금 조금 후회되지 않습니까? 그때 좀 더 사놓을 걸. 예. 네, 그런 점은 있습니다. 일단은, 선생님, 그 현대제철이 합병이 되는 건 아시죠? 예, 예, 예. 피인수 기업이 현대아이스코고, 예, 예. 1대 0.857. 그러니까 현대제철이 1이라면 그 현대아이스코가 넘어오면서 0.857에 대한 대접을 받고 이제 넘어온다는 거예요. 자, 예, 그러면 예. 거기에서 우리가 또 봐야 되는 게 합병이 되면서 이제 거래 정지까지 걸리는 시간이 7월 1일부터 7월 14일까지고 7월 15일날 거래 재개가 됩니다. 자, 예. 그러면 이 기업 자체가 거래 재개가 되고 난 다음에 주가가 어떻게 움직일 것이냐를 조금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자, 일단 업황이 지금 너무 안 좋습니다. 예. 7강 쪽에 근무하시는 건 아니시죠? 예, 알입니다. 네. 현재 7강 쪽에
뭐 얘기를 들어보더라도 지금 현지에 대한 분위기는 상당히 안 좋습니다. 정말 바닥권역입니다. 그럼 여기서 야 이게 하도 이제 중국산에 대한 부분이 너무 많이 넘어오다 보니까 포스코 같은 경우에는 실적을 못 내고 있는 상황이고 현대제철이 포스코보다는 조금 더 나은 거는 품질이 좋다는 게 아니고 대리점이 많아요. 현대제철이. 예. 그 현대제철이 단가가 좀 더 싸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중국산에 그래도 경쟁할 수 있는 게 현대제철 제품들이에요. 그런데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합병이 되고 난 다음 이미 지금 바닥을 넘어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뭐 선생님이 뭐 얼마 전에 사셨다면 제가 과감하게 파시고 딴 종목을 선택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겠지만 3년을 기다리셨는데 차마 그 얘기가 제 입에서 떨어지지가 않네요. 예. 그래 차라리 시간이 조금 더 걸리시더라도 예. 좀 더 보유를 한번 하세요, 선생님. 예. 예. 보유를 하시고 그리고 지금 요 종목 같은 경우에는 뉴스가 있어요. 근데 제가 그거를 확정되지 않은 뉴스입니다. 현대제철이 제철계에 다시 한 번 더 왕자 자리를 차지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분명히 있어요. 그게 현대하이스코뿐만이 아니라 또 다른 여타의 업체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M&A 방식이 조금 더 진행이 또 될 수도 있는 부분이고 조금은 열어놓고 대응을 한번 해보세요. 예, 이 기업이 바닥을 지금 지나고 있는 과정이에요. 철강 사이클을 우리가 그 4년에서 5년 주기로 잡거든요. 예. 그러면 경기 회복 사이클을 봤을 때 경제학적인 이론으로 봤을 때 첫 번째가 이제 소재 관련, 그러니까 철강이라든지 정유 이런 관련이 첫 번째 움직임이 나타나고 그 다음에 경기 회복 사이클이 기계, 건설 업종이 움직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IT, 반도체 이런 신성장 산업이 움직이고 지금은 다시 한 번 더 꺼질 때도 마찬가지 철강부터 꺼져요. 근데 다시 한번 경기가 회복돼서 오를 때는 철강부터 또 오릅니다. 그 부분을 조금 더 생각을 하시고 그걸 좀 더 홀딩하는 전략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그렇게 말씀드릴게요. 예. 예, 알겠습니다. 힘 좀 더 내시고요. 3년 기다리셨는데요. 예. 조금만 좀 더 시간을 좀 더 투자를 한번 해보십시오. 예.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예, 3년. 예. 자, 강연회 혹시 있으시다면서요? 네, 이번 주 강연회가 또 있습니다. 일요일 날은 없고 토요일 날 강연회를 준비했는데요. 일단 이번에 이제 저 혼자가 아니고 브레인멘토스 저하고 이강무 대표 둘이서 이강무 전무가 이강무 멘토 둘이서 강연회를 진행할 겁니다. 자, 5월 23일 토요일 오후 2시부터 진행이 되고요. 장소는 하나대투증권 영등포 지점 7층 교육장입니다. 많은 분들이 오실 수 있도록 큰 강연회장 빌려놨으니까 여러분들 오셔서 시장 대응하실 때 어려움이 있으신 분들은 모두 오셔서 다 그에 대한 해답을 명쾌한 해답을 찾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 자리에 오시기 바라겠고요. 그리고 오늘 공개 방송을 또 준비했습니다. 자, 요즘 시장에 대해서 대응하기 어렵다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제가 그분들에게 그래서 오늘 시장에 대해서는 흐름을 또 리딩을 좀 해드리고 그다음에 전략들에 대해 내일장에 대한 전략들을 잡아드리기 위해 장 마감 공개 방송 준비했습니다. 3시부터 공개 방송 진행되니까 온라인을 통해서 접속하시면 공개 방송에서 제 목소리를 들을 수 있을 겁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참석하셔서 좋은 결과를 또 맞이하시길 바라겠고요. 이번 주 토요일입니다. 제가 인천 상공회의소, 자, 정말 넓죠? 그 자리를 여러분들이 오셔서 빛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3층이고요. 인천 남동 인더스파크역 4번, 몇 번 출구입니까? 2번 출구에서 나오시면 딱 인천 상공회의소 건물 큰 게 있어요. 거기 오셔가지고 저를 만나실 수 있습니다. 자, 지역 투어 인천 처음 갑니다. 자, 앞으로도 자주 가면 좋죠. 요번에 여러분들과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고요. 궁금하신 사항 다 해결 못 해드렸는데 내일 방송에 이어서 또 여러분들께 많은 것을 전달을 또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